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디엔 이별님, 려재경님, 썬데이온님, 박미성, 화하호호님, 공수처TV님, 공수처TV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초심 서울의 소리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초심 서울의 TV, 거기에서도 우리 들어와셔서 집토끼님, 들꽃님, 단추짱님, 노동절인데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노동절은 노동절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돌아왔죠. 5박 7일 만에요. 여러분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방미 성적표를 몇 점으로 하십니까? 빵점도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0점이다. 아마 우리 썬데이온님이 방미에서는 100점이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자를 빼먹으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하여튼 도대체 뭘 해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완전히 더 거센 적대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코너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달을 맞아서 저희들이 뉴스 코멘터리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보강했습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것이 바로 김태형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의 런. 잠시 뒤에 8시 10분에 김태형 기자의 런. 지난주에 뉴스가 무엇이 있었고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우리 김태형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K 의원은 역시 5박 7일 방미를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이고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교수의 K 의원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노동절이기 때문에 메이데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저희들이 모십니다. 이석행 위원장, 한국에서의 노동절의 의미는 무엇인고 그 유래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민주노총은 향후에 어떻게 윤석열 퇴진운동에 앞장설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옥죄오고 있는 노동 억압 정책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십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통해서는 민주당의 지금 돈봉투 의혹 문제 사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치 구단을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멘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OPD가 뽑은 모닝 이슈톡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닝 이슈톡에서 어떤 기사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만 생활 관련 기사도 상당히 많았죠.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또 시달리는 그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미 의회에서 한 자유를 46번인가 언급했다 그러는데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또 결정적인 문제를 또 소환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소환했습니다. 장진호 전투가 미국 병사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다. 그래서 극찬을 했죠. 한국, 미국, 중국의 이 한국전쟁은 당시의 소련 그리고 중국 또 북한 삼각동맹으로 뭉치고 이쪽에 한국, 미국, 일본 이 또 삼각동맹으로 뭉친 아주 전 세계 콜드월의 대표적인 그래서 인터내셔널 시비월 그러니까 국제적인 내전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데요. 아직도 이것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정전협정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또 이 얘기를 언급하는 바람에 소환했습니다. 미군이 장전의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돌파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라는 2020년에 제작한 드라마를 다시 편성해서 방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과거의 6.25 한국전쟁을 또 소환하는 겁니까? 하고 싶습니까? 이 한국전쟁을 1,000만 명의 이산가족과 400만 명의 사상자를 불러왔던 6.25 한국전쟁을 소환하고 싶습니까? 네, 이건 국제적인 전쟁이었는데요. 50년대의 전쟁 관계로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틀렸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평양을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밀듯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죠. 그러나 그 압록강에는 중국군이 약 12만 명, 20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메가더 장군은 결정적인 전술과 전략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장진호 전투인데요. 당시 미군 병사들의 분위기는 추수감사절에 일본에 가서 칠면조 고기를 구워 먹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매우 낙관한 분위기였는데 그 틈을 노려서 이 국공내전에서 게릴라 전투에 아주 훈련되어 있던 마오와 몽택동과 팽덕회의 중국군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미군과 한국군이 올라간 상당히 두만강 쪽과 올라간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특히 장진호에 고립당하죠. 고립당해서 완전히 거의 말살 직전에 있는데 그것을 탈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것은 사실상 장진호 전투는 중국군에게는 상당히 전쟁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에서 영광이었고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오역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463명이 전사하고 부상이 2,872년 사실상 풍비박산나는 것이요 처참한 패배를 가려온 6.25 한국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군이 물밀듯이 휴전선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서울을 다시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총퇴각합니다. 이 장진호 전투 이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흥 철수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사실도 전쟁사도 잘 모르고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면서 중국을 다시 한국전쟁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6개월 문제만 잠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4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 6개월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유가족들 진상규명을 다시 외쳤습니다. 야사당의 183명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했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것이 총선전략특별법이라 그러면서 매도하고 왜곡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고 대책이 경찰 출동 늦은 문제, 마약 수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얼그러진 문제, 이상민 장관 탄핵당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속수사도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 참사 6개월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